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정치, 경제, 국내외 상황이 우울하기만 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중미 그리고 이제는 멕시코와 미국 그리고 유럽과 미국 그다음에 한국 내에서도 지금 현재 인건비와의 싸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종 규제로 인해서 현재 거래가 지지부진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향양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매일 우울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자, 2년만 참으십시오. 2년만 참으시면 규제 없어집니다. 문제는 규제가 없어지더라도 남아있는 잔재가 증오와 미움 이런 것들일 텐데 그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이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만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지금 전화 주시면 열심히 행복하고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 여러분의 고민 차윤원 대표와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2년만 참으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내 부동산에 적용되는 규제를 사실 그렇게 긴 기간 혼자서 참기라는 참 마음 쓰이는 일이잖아요. 그런 고민 있으시다면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세요. 속 시원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좀 들어볼 텐데요. 오늘 요즘 시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소문들, 헛소문, 뜬소문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문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좀 싱숭생숭하실 것 같아요.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거든요. 꼭꼭박사의 명강의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2018년 8월 2일부터 시작된 부동산 규제 그리고 작년에 시작된 9.13 부동산 조치가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서운 거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숨이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부동산 조정기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걸 스스로 타개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것은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그냥 좀 인정하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그런 인정을 하다 보면 속 시원하게 풀릴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을 좀 마음을 좀 담담하게 하고 좀 풀어드리고자 어떤 키워드를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투자 화폐 개혁은 없을지라도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요즘 소문도 무성하고 우리 정부 쪽에서는 화폐 개혁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폐 개혁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거로 보여집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지금 화폐 가치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더 진행이 되면 화폐 가치가 폭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실물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주라든가 자유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어떤 자재의 가격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올려놓으면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죠. 특히 이제 인건비는 한번 올려놓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0%라고 하죠. 이거 좀 믿기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이건 아마 거시경제 속에 흐르는 전체적인 평균을 내다보니까 우리 직접 소비재에서 쓰고 있는 물건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미비하게 평균 반영하다 보니까 0%대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문제는 인건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위축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웬만한 김밥집이 하루에 130만 원 매출을 올려가지고 월 3,000에서 3,500만 원의 매출을 하면은 얼마가 남을까요? 요거 손해입니다. 손해. 한 200~300만 원 정도 손해가 나는 구조죠.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상승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김밥집 조그만한 데서
1년에 36개월 동안 3억 6천 정도를 벌어서 손실이 난다라고 하면 그만큼 부담이 많은 거겠죠. 사람들은 단순히 정부에서는 단순히 인건비만 올랐다고 하겠지만 이 인건비라는 부분은 원자재로부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 재료비가 멈춰진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재료비, 원재료를 만드는 공장도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자재 값도 올랐고 인건비는 더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숨을 쉬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보통 보면 웬만한 뭐 신도시, 서울, 웬만한 지역 가서 보면은 이제는 창업을 한 사람이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 자영업자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삶의 터전이면서 자기가 벌기도 하면서 또 다른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각종 복지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많이 공무원도 아니겠죠. 그 단순직 그 기간제 뽑아가지고 어르신들 뽑아가지고 고용 창출했다라고 많이 표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영업 세계에서 줄어든 일자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들어서 그동안 지표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재 고용이 지금 현재 잡히지 않았지만 안 되는 부분들과 생각한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실업을 더해가고 또 자영업자분들은 어떻든 허리끈을 졸라매가지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건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약 한 16.9%,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약 60.9% 올려서 27%를 2년간 올려놨습니다. 단순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주면서 또 많이 고용을 30인 이하의 고용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알고 보면 의료보험 증가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는 오히려 이게 앞에서는 뭔가 줄 것 같은데 뒤로는 남는 게 없고 더 손해를 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7%라는 아주 많은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 부분이 실제적으로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최저 월급여는 175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월. 그런데 알바죠. 시간급으로는 8,35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자영업의 세계에서는 보통 월급제를 이렇게 175만 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존에 몇 년씩 일했던 분들도 주인과 종업원의 사이가 좋았던 분들도 알바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 좋은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알바들은 시간당 8,35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주휴 휴가 취급을 받는데 주휴 수당을 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알바가 26일을 일을 하고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면 8,350원씩 받으면 217만 원을 받아갑니다. 거기다 대고 또 수당까지도 받아가고 또 여기 종업원들은 월급쟁이라고 해서 아침부터 이 알바보다 더 한 30분 먼저 출근하고 퇴근도 뒷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30분 더 늦게 합니다. 그런데 알바는 와가지고 바로 시간 치고 와서 치고 나가죠. 그러면 나머지 있는 월급 조금 받는 사람들만 뒤치다거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일하시는 종업원들이 이거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나도 그냥 알바로 해줘. 그러다 보니까 1시간 30분, 앞뒤로 전후로 30분씩 더 일을 하고 때로는 1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12시간, 11시간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차라리 알바이면은 일요일이든 쉬는 날이면 월급을 안 주면 되는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급여 계산은 알바로 하고 쉬는 날도 월급을 줘야 되는데 쉬는 날도 월급을 주고 또 초과되면은 월급을 또 더 줘야 되는 이상한 구조가 돼서 이제는 웬만한 자영업자도 250만 원입니다. 기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렵게 지금 가고 있죠. 결국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쓰기도 하고 소비도 하고 내 주의 소비도 미덕이니까 경기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나 나나 돈을 안 쓰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지금 현재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고 버는 사람은 없고 또 알고 보면 모르는 사람도 없고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엔 결국은 자영업자도 살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지금 당장은 눈에 트이지 않겠지만 이 지금 최저인건비의 갑작스러운 굉장히 많은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 1, 2년 후면은 가격이 이제는 올라가고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가격은 화폐의 가치는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또 이렇게 자영업 경기가 가격을 상승을 통해서 올라간다면 다시 또 결국은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요즘 내 집 마련, 똘똘한 내 한 채는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과거에 3천만 원 하던 것들이 15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13억, 12억 아니면 이제는 30평대 아파트 구하기 힘들고 남의 집사를 계속 해야 돼요. 전세를 이주해야 되고. 그런 서름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모아서 자기 부동산, 자기 내 주택을 마련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서울이라든가 부산 아니면 대전 이런 주요 핵심 지역, 주요 도시들은 결국 내 집 마련하는 사람 쪽으로 몰려올 거라는 거고 또 새 아파트에 대한 니드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새 아파트를 또 지으려면 역시 요즘 노동시장이 건축업계의 노동시간도 이제 일당이 뭐 25만 원짜리 찾아보기도 힘들죠. 다 25만 원, 3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가 가중이 되고 또 생산자재, 원자재들을 또 역시 비싸져서 나와야 되겠죠. 계속 공사의 규격은 까다로워지고 또 관리, 또 감리 이런 것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결국 공사비의 상승을 연결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화폐 개혁은 저도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화폐 가치의 하락은 결국은 물가의 상승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지금 부동산 규제 강력하고도 뭐 종부세와 양도세, 그다음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은 잠시 가격을 조정받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주요 도시, 핵심 도시의 가격은 상승될 걸로 보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주변의 위성 도시라든가 지방 그리고 공장과 상업 업무 시설이 없는 지역 배드타운화 등 지역들의 가격은 서서히 빠져가고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거다. 그래서 결국은 초양극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주요 도시 좋은 지역에 투자하고도 마지막 상투를 잡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고비를 넘기시면 또 다시 또 상승 랠리는 아니지만 본인이 투자한 것 이상은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 바람이기도 하지만 현상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그 좀 가슴 아픈 것들이 조금이라도 치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기 신도시가 올해 말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3기 신도시가 정상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2020이나 23년경부터 아마 일반 분양이 시작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입주 시기는 아마 2027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만약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이나 한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좀 양호한 환경 또 살기 주거 환경이 좀 좋은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한 대기 수요들이 앞으로 5, 6년 정도 계속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내년 정도부터는 내년 아마 중반기, 상반기 지나면서부터는 전셋값 상승이 하나의 상승이 이어지는 하나의 패턴을 일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세가 안 나가고 내 집, 또 내가 지금 현재 집값이 안 올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부동산 규제는 풀리라고 만들어진 거니까 그냥 마음을 좀 텅 비워놓고 한 2, 3년 견디시면 아마 내년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 상승의 징조가 보이면서 여러분의 체증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팍스경제TV를 보시면서 좀 더 1년 후를 내다보면서 지금의 아픔을 듣고 나가는 그러한 지혜까지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